무언가 빼앗는 쪽에서 공격하는 쪽에서 유리하다 보면요, 우리가 왜 용어 이런 적 있잖아요. 공격적 홍보, 공격적인 어떤 뭐 운영, 공격적 마케팅. 그래서 앞에 뭔가 이 공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상당히 좀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2025년 을사년 예, 네, 69년생 되시는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거 예, 예. 준비해봤고요. 예, 예. 네,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가 68년생 아닌가? 아, 68년생이네요. 예, 예, 그렇죠. 네네. 원래 58세 되시는 이제 무신생 원숭이띠신 분들. 네. 자, 이 특징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요. 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원숭이가 산에서 살고 있어요. 네. 어떻겠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네.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능력이 100분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재주가 많고 또 이 어떤 거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언가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 보면요,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가 이제 원숭이띠라고 이야기하는 신금 자체가 수학과 결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있잖아요. 네. 재주도 좋고 거침없이 시작도 잘하지만 마무리도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천주 귀인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주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주방, 네. 부엌. 그래서 먹을 거, 식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으로야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저처럼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본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건 몰라도 큰 돈은 그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남들 200 벌 때 약간 나는 250, 남들 300 벌 때 한 400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좀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나신 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천주귀인 혹은 식복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전문직, 기술직 쪽에 많아요. 네. 자, 본인이 어떤 전문성,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이 식복을 타고 나신 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일복을 타고 났다 그래요. 사실 가만히 잘 못 있어요. 힘들다,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할란다 해놓고도 있잖아요. 잠깐만 좀 쉬고 나면 몸이 좀 근질거려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런 식복을 타고 나신 분들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세요? 통장에 돈 꼽히는 재미로 산다고. 그것도 일해서.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식솔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간관계도 좀 폭넓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이 주로 좀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야. 식솔, 그래서 식솔이, 딸린 식솔이 많다. 전형적으로 무신생의 특징이 그거예요. 딸린 식솔이 많다,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주위에 사람도 많고 이 사람이 인간관계도 굉장히 폭넓어 보이지만 무라는 글자가 전형 노을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느낌이 좀 쓸쓸하지요. 네. 또 원숭이 떼라고 이야기하는 신금을 천고성을 놓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는 항상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을 갖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 스스로는 외롭고 쓸쓸한 좀 이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는 띠가 무신생이에요. 자, 무신생이신 분들의 원래 을사년 운세를 보면요, 원숭이띠 자체가 원래 겁살이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네. 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빼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빼앗는다,
획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적극성, 능동성이 강해지고 상당히 공격성이 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일단 이런 운에서는요, 뭔가 내가 좀 뺏어와야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일쪽 있잖아요. 네. 뭐 그것이 재물이 됐건 지위가 됐건 명예가 됐건 심지어 이성관계조차도 어느 정도 유리한. 그래서 우리가 사주 상담하다가 우리 아들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요, 이 겁살 운이 들어왔을 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좀 오래된 좀 꼬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이긴 한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남의 집 딸을 우리 집으로 뺏어온다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겁살 운을 갖다가 남자분들에게 좀 결혼 운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한 것 같아. 사실 그 무신생이신 분들이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굉장히 잘 베풀어주는 그런 포용력 있는 행동을 하지만 상당한 단호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요, 단칼에 딱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다가 이 신금 자체가 수학, 결실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 베풀어 주면서도 우리가 실리라고 하는 이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잘 베풀어주고 잘 돌봐주고도 좀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성격의 어떤 단호한 성격의 무신생이신 분들이요, 이 겁재운을 만나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공격성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뭔가 자꾸 뺏으려는 기운이 강해져요. 자, 우리가 항상 간명 사주를 보는 이유가요, 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뭐든지 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것을 이용하면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무언가 빼앗는 쪽에서, 공격하는 쪽에서 유리하다 보면요, 우리가 왜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공격적 홍보, 공격적인 어떤 뭐 운영, 공격적 마케팅. 그래서 앞에 뭔가 이 공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상당히 좀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항상 뭐든지 좀 이 강하게 밀어붙일 때 성공할 수 있는 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 오버해버리잖아요. 이 공격성이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자, 원래는 별일 없어. 왜? 공격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별일이 안 생기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전쟁터에서요,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옆에 다른 부대하고 안 맞추고 나 혼자서 있잖아요, 질풍노도같이 치고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위당해버리죠. 내년이 되면요, 반대로 내가 집중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반드시 또 필요한 본인의 어떤 덕목이 뭐냐? 수위 조절.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숭이띠 분들, 이번 영상 재밌게 한번 참고용 정도로만 이렇게 봐주시고, 예, 예. 개별적인 상담을 받았을 때 좀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담 예. 요청해 주시고, 예.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